그 7월 8일자입니다. 그 버전 맞추기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주말에 좀 정신 없어가지고 좀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좀 재밌는 얘기들 좀 하고 제가 좀 버전 맞추기를 좀 해보고 좀 내일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강화계가 시작이 되니까 그쪽이랑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버전은 좀 제가 일단 맞춰보고 메일을 만약에 좀 네, 뭐 강하게를 시작하면 되는데, 최재형 선생님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 못 보신 거 아닌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진행이 안 되면 또 그건 그거대로 그냥 미뤄지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끼리 좀 약간 대화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그 강하게 얘기를 하시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은 지금 이제 윤정원 선생님 코드가 이제 일단 뭐 저한테서 잘 돈다고 일단 가정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예. 그, 윤종원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거가, 도커에서 돌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저랑 윤종원 선생님이나 서재형 선생님은, 최수영 선생님이 주신 그 도커에 돌려본 거기 때문에, 그, 교수님도 그 최수영 선생님 거에서 도커에 돌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버전을 맞추는지 그냥 단순히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도커를 토대로 돌려봐야 된다는 거였군요. 최수영 선생님이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강하게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최수영 선생님이 준 거니까 됐고, 거기서 맥에서 돌렸기 때문에 교수님 것도 잘 될 겁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처음에는 그 최수영 선생님이 주피 노트북에 대한 고려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재영 선생님이 노트북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왜 노트북 왜 하냐 이제 얘기 나와서 모델을 돌려보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소 얘기를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최수영 선생님이 노트북에서 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피드 노트북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모델을 주피드 노트북에 돌아가게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 서재영 선생님이 요청한 게 주피드 노트북에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 최수영 선생님이 그걸 풀어가지고서 그거에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돌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번역 맞추는 과정 자체도 공부가 된 거니까 예. 그것도 시간 낭비는 아닌 거고. 네네네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 조금 좀 더 헤매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일단은 말씀하신 거 제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해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슬랙 채널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 네, 아직은 이제 강하게가 다 살아있는데 이제 4일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씩 슥슥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레퍼런스부터 이제 최정생이 올려주시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물론 이제 도커를 토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것까지 지금 어떤 이제 이미 참석자들한테 주캐도 노트북 포함해서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이 과정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게. 네, 제 그렇죠. 혹시 화면 잘 보이십니까? 글씨랑 사이즈 예, 괜찮을까요?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모듈을 저희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어쨌든 파이썬 레벨에서 어떤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듈을 여기다가 이제 접목하고자 하는 게 이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이고요.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공유해 주신 최정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게 있죠. 제가 이거를 좀 볼게요. 다운을 받아서 사실 저 다운이 다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일부러 화면 공유를 할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이제 필요하면 이제 같이 좀 어떤 봐야 되고 같이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할지를 정해서 그냥 저희는끼리 그냥 사실 이제 쭉 같이 보면 되니까요. 하반기 동안 최종석에서 올려주신 자료가 이제 이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전체 구성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냥 설치에 대한 건 일단 이제 넘어가 있고요. 도커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것도 다 오케이고, 그럼 요것도 기본적으로 그 FPGA 붙이는 거에 대한, 그리고 실행하는 애더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맥에 대해서 이제 다 되어 있고, 실행 순서가 이제 지금 잡혀 있고요. 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 자, 여기까지는 사실 했었었는데, 일단 좀 큰 그림을 좀 약간 좀 대화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 어떤 디테일 이전에. 지금, 실행을 할 때, 혹시 기시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빗이요? 예. 빗은 저기 저 교수님이 하던 그 깃허브에 올리는 깃이에요. 아, 그냥 그 기시군요. 아, 예. 그냥 거군요. 아, 오케이. 어,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도커 환경에서 뭔가, 음, 그건 리눅스 명령어 설명해 놓은 거고요. 아, 이거가요? 리눅스 명령 설명하는 거니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 정도군요. 아, 진짜 이건 그냥 깃허브의 그 기시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게 일단 요 문서에서는 제가 적어도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요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선은 예. 지금 방금 전에 그 화면 한번 띄워보셨어요? 방금 전에 지금 그거 보시면 그 WSL이라는 건 저는 요번에 그 도커 때문에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윈도우에서 그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맥에서도 아마도 WSL이 맥에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듀얼 부팅을 해가지고서 내가 윈도우를 띄울 거냐, 리눅스 띄울 거냐 이제 그랬는데 WSL이라는 게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MS에서 리눅스를 할 수 있게끔 저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 저거를 깔아놓으면은 도커 이제 WS 설치하고 도커 설치하면 리눅스에서 이제 우리가 도커를 하고 내가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되게 편한 기능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운영체제를 리눅스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쟤는 M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WSL이라는 게. 음, 근데 맥에도 좀 그걸 있기 때문에 지금 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회로를 잠깐 좀 볼까요? 이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 회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은 이제 그 넘1, 넘2가 있는 거죠. 왼쪽에. 그러면 저기에는 이제 1이 들어오냐 0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두 비트니까는 00, 01, 10, 11 해가지고서 네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저 입력으로 네 가지가 들어오면 저기 sum out이라는 게 출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기 있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저게 XOR라는 거거든요. 저 회로가. 지금 1제로를 가지고 있네요. 그게 XOR인데 그걸 익스클루시브 OR라고 그러고 XOR라고 약자예요. 그래서 익스클 베타적인 OR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호가 들어오면 1이고 같은 신호가 들어오면 0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 0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참일해서 true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11이나 00이 들어오면 false가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가 숫자를 두 개를 더하는데 00을 더하면 sum out이 0이 나올 거고요. 01 더하면 1이 나올 거고 10을 더하면 1이 나오는데 1을 더하면 결국에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비트가 이제 캐리가 발생해.
그래서 그때 이제 최재형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 캐리 발생할 때 한번 과제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00, 01, 10 말고 11이 들어왔을 때는 캐리가 하나 발생하니까 캐리를 구현하는 걸 HDL로 코딩하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바빠서 못했을 거고 저랑 다른 분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회로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디플리플롭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래서 거기 네모난 박스가 디플리플롭이에요.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드웨어를 랭귀지 하려면 디플리플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플락이 하나 있고요. D라는 게 딜레이 약자래요. 플립플롭이라는 게 딜레이 약자. 내가 한 클락을 주면 걔가 이제 한 클락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클락 디플립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서 R하고 S가 있어요. 저기 RS. 그러면 디플립플롭에 R은 리셋이고 S는 셋이에요. 그러면 저기 데이터 들어오는 거에 만약 뒤에 데이터 1이 들어왔다 그러면 R에다가 1을 주면 그 값이 0으로 바뀌어요. 리셋이기 때문에 리셋의 약자입니다. 셋은 1로 바뀌고. 그래서 그 디플리플롭만 오늘 좀 공부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플리플롭 검색하시면 제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 데서 디플리플롭 검색해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하시고 그냥 뭐 예, 거기 들어가시면 그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고 그냥 그거 말고요. 조금 더 박스로 돼 있는 거. 이미지로 함수라고 보세요. 이미지로. 그쪽에 이미지로요. 거기 들어가면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클럭이 들어오는 거예요. 클럭은 보통 이제 하이로 그렇게 들어오고요. 우리가 CPU에서 클럭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 네모난 분홍색 박스가 그게 디플립플롭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립플롭 안에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회로가. 근데 그 회로 안에는 S가 있고 R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Q가 있고 Q 바가 있어. 그러면 걔 Q에 나오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딜레이가 생기면서 Q가 나와. 그러면 하나는 내가 만약 데이터가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거기 Q가 1이 나오면 Q 반은 0이 되는 거죠. Q가 0이면 Q 반 1이 되는 거, 서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저 데이터에 1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는 S가 들어가고 그 하나는 인버터로 들어가잖아. 그럼 1이 들어가면 인버터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인버터를 거친단 말이죠. 그러면 R하고 S는 하나는 셋이고 하나는 리셋이 서로 반전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0이 들어가면 셋은 0이면 리셋은 1이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클락은 들어가 있다고 치고 클락이 하이가 되면 저게 이제 노어 연산자 엔드니까 낸드겠지 낸드. 그러니까 엔드에다가 낫을 붙였기 때문에 낸드입니다. 그 낸드기 때문에 원래는 저게 엔드는 1일 때가 1이고 나머지는 0인데 낫을 붙였으니까 00일 때만 1이 될 거예요. 네, 낸드니까 00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저기 클락이 1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쟤는 무조건 0이 되겠지. 셋에. 그래서 0이 되겠죠. 왜냐면은 걔가 00일 때만 1이니까 0이 들어가고 셋에 0이 들어가면은 00. 낸드 게이트. 네, 그 낸드 게이트를 한번 먼저 그렇게 보세요. 반전이 그럼 되니까 이렇게 애들이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00일 때만 11일 때만 0대 반전됐잖아요. 앞에 낫을 붙인 거예요. 그 낸드가. 네.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저걸 보시면 1에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출력이 1이 됐을 때를 따져보면 그러면 S하고 R은 분명히 반대로 되겠죠. 근데 저 S, R이 반대가 야구가 되나요? 이게 네? 이래가지고 이게 1이 이렇게 됩니다. 예.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랜 들어가는 거는 반대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죠. 반대로 들어가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건 그게 이제 약어가 셋이냐 리셋이냐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셋이냐 리셋이냐.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셋이 1이 들어가면 Q가 1이 나오는 거고 R이 1이 들어가면 Q가 1이 나오는 겁니다.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출력인데 셋은 셋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1이 들어가면 제 Q는 1이 나오고 R에 1이 들어가면 0이 돼버려요. Q가. 리셋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인풋과 최종 아웃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하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1이면 지금 플립플롭은 얘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저기 데이터 1이 들어가니까 1이 되겠죠. 1이 들어가면 얘가 1이 들어가고 얘가 0이 네. 들어가면 이게 0이 되면 0, 제가 리셋이 1이 돼버리니까 리셋이 1이 그러면 걔가 0이 되니까 돼버려요. 그러면 0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을 안 바꾸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이 D 플립플롭이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데이터를 거기다가 셋에다 1을 주면 원래 입성 값에다가 1을 만들고 네. 리셋에다가 1을 주면 0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플립플롭에다는 S에다 1을 집어넣으면 Q가 1이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리셋에다가 1 집어넣으면 Q가 0이 돼버리지. 리셋되니까. 저 회로를 몰라도 그 회로 만들 때 셋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Q이 1이 나오는 겁니다. 셋 시킨다니까. 아, 그 하신 말씀이 제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의미가 데이터가 1이라는 의미고 얘가 그렇죠. 1이라는 의미가 얘가 0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웃풋이랑 데이터가 지금 같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디플리플롭은 같은데 걔는 한 클럭을 딜레이 시켜요. 그게 디플리플롭이야.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건 좀 나이브한 질문입니다. 왜 지금 이게 뭘 하고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구현을 토대로 얻고자 하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입력 들어오는 거를 출력 그대로 내보내는데 한 클럭 지연시키는 거지. 왜 지연이 발생하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메모리에 그 지연시켜서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 그냥 막 들어오는 거를 바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클럭 단위라기 때문에 내 이 클럭 이게 라이딩 엣지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클럭에 따라서 전송하도록 그걸 맞추는 작업이 플립플롭이라고 디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들마다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네, 그 라이징 엣지 클럭이 라이징 엣지 딱 됐을 때 그때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클럭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이걸로 넘어가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이게 클럭과 리셋과 데이터.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클럭과 리셋.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다 본 겁니까? 이렇게까지가 디플립플롭이라고 봐야 됩니까? 디플립이 각 네모난 박스 디플립이지. 아, 네모. 그러면 이것들 각각의 그 독립적인 디플립플롭이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애더를 구현하는 거야, 애더를. 이 리셋. 전체 회로가 애더예요. 덧셈기. 아하, 아하, 아하. 그러면, 제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어쨌거나 여기서 발생시, 여기서 발생시키는 클럭을 가지고 맞추는 작업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클럭은 둘 다 들어가고 있죠. 멍청한 질문인데, 왜 리셋을 따로 이렇게 맞춰서 집어 넣어줘야 되죠? 클럭은 납득이 가는데, 리셋이요? 예, 왜 그 리셋도, 초기화를 우리가 뭐 00, 01, 10, 11 할 때 다시 또 00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00으로 바꾸면 우리가 그냥 리셋 버튼 누르는 거 똑같은 거지. 아, 초기화시킬 때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야. 말 되네. 말이 되네. 우리가 한국 컴퓨터가 막 멍청해지면 리셋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초기화되잖아요. 그런 개념 보시면 돼.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계속 멍청한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인풋 두 개가 들어가서 에더를 구현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 자체가 그럼 또 하나의 애더라는 모듈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전체가 그 아니라 애들이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애더인데 그러면 그 연산들이 쭉 있으면 그 클럭들을 동시에 맞추지는 못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덧셈이 한 1000개가 있고 곱셈이 한 1000개가 있을 때 예. 그 최종 아웃풋은 그 덧셈과 곱셈이 동시에 수행했다는 전제에서 계산을 하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덧셈기가 이제 보통 2비트가 아니라 8비트다 그러면 8개, 8개 같이 들어가죠. 그럼 같이 들어갔을 때 그 클락을 맞추면 출력이 나와요. 아, 여전히 한 모듈에서 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럼? 그렇죠. 한 모듈에서 거기다 같이 클락이 다 연결돼 있어, 한꺼번에. 아, 그러면 말이 되죠. 아,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은 2비트를 한 거지만 음. 10비트씩 한다 그러면 10비트에 다 클락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동시에 한꺼번에 그 클럭은 클락이. 하나를 가지고 다 물려 있는 거여야지만 말이 돼. 그렇죠. 예, 하나로 가지고 하죠. 음. 클락을 독립적으로 하진 않아요. 아,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오, 그렇군요.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 그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 계속 독립적으로 모듈들을 갖다 붙일 테니까. 근데 네, 알아들었습니다. 어, 오케이.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해서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도 정의가 되는 방식들이 있겠고, 뭐 그거는 뜯어보면 되는 문제겠고, 그러면 이제 행렬 연산들은 다 기본적으로 될 텐데, 어떤 보수 처리나 그런 것들은 좀 걸리기는 하고요. 어떤 디테일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잠시만요. 원래 저희가 봤던 게 지난 시간에 그 액션이랑 그 부분을 이 뭔지까지는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폴리시랑 타겟 하단 붙이는 요 부분요. 요 마리오 클래스죠. 그러니까 이 마리오 클래스를 저거를 이용해서 붙이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거죠. 제가 혹시 이해한 게 맞습니다. 마리오 클래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DQN을 지금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싶은 거죠. UN 자체를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싶다.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DQN 자체는 이제 그 빌드 CNN이라는 게 지금 거기에 있고, 걔를 이제 우리가 저 행렬 연산의 컨볼루션도 우리가 하드웨어로 만들어야 되고요. 컨볼루션도. 렐루도 하드웨어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모듈로 해가지고서 빌드 CN이라는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랭귀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일단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면 그러면 두 가지인데 질문이 1번 질문. 이 DQN이라는 클래스 이게 질문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베릴로그나 하드웨어 랭귀지는 이런 클래스라는 개념을 안 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C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DQN을 하드웨어로 구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아웃풋을 뽑아낸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를 하드웨어 클래스는 랭귀지로 옮긴다. 무슨 뜻이죠? 그게? 클래스는 이제 무시하고 예. 결국에는 요 빌드 CNN만 보면 근데 CNN만 보면 그건 밑에 그는 호출하기 밑에가 정해져 있겠죠. 예. 그걸 모듈로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엔 저 컨볼루션 2D라는 그 실제 컨볼루션 2D 매트릭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하드웨어로 다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 안에 그럼 있는 그냥 거. 단순히 절차 지향형 랭귀지라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실제로 애더랑 그 이제 곱하는 그것들을 실제로 그냥 구현을 한다. 그렇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그걸 하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체 지향형 언어로서 이제 또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차 지향형으로서 여기서 하는 역할들을 그대로 옮기는 그렇죠. 저 거지. 빌드 CNN이면 앞단에 컨볼루션 2D라는 걸 우리가 하드웨어 랭귀지 만들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다음 레이로 만들고 그걸 하드웨어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납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드웨어로 구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에 어떻게 구현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얘는 명확한가요? 베릴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베릴록. 베릴록 HDL로. 근데 예를 들어서 파이썬만 해도 파이썬이 있고 파이썬 3가 있고 다 그런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면 네. 베릴로그 HDL이라고 하면 의미가 명확한 건가요? 명확한 거예요. 베릴록을 하든 뭐 VHD를 하든 그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코딩을 하면 자동 회로를 만들어줘요. 아까처럼 회로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게 알아서 회로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요 얘네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파인 튜닝하는 여하는 어차피 독립적인 모듈이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게 성능을 일단 무시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얘를 그냥 챗 GPT로 옮기면 되겠네요. 단순히. 챗GPT로 하면 얘가 아마 베릴로그를 만들어줄 거예요, 코드는.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일단은 적어도 굉장히 정확하게는 옮기는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고서 검증을 해야지. 정말 그게 챗GPT가 맞게 해주는지는. 아,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은 한 가지 가능한 그거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라이브러리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코드 레벨로 전부 다 본 다음에 그 코드를 복붙해가지고 챗 GPT에서 베일로그 HDL로 구현해줘 하면 저는 에더와 같은 것들을 쭉 다 만들어준다는 의미인 거고요. 실제로 그 베릴로그 HDL 코드가 나오면 그 음. 자체를 돌리면은 그 하드 랭귀지가 애더마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HDL 언어라는 거는 실제 그냥 우리가 랭귀지 언어고 걔를 실행을 하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최시영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마리오 도커를 토대로 구현한 거가 아직 그 하드웨어 레벨에서 구현한 거는 전혀 아닌 상황이죠. 아니죠. 그냥 저기 그 애더만 한 거죠. 애더만.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이거를 진짜로 저희가 해볼 생각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 지금 라이브러리 처리되어 있는 걸 전부 다 그냥 한 가지 그냥 그냥 긴 코드로 일단은 파이썬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그냥 굉장히 긴 코드로서 그냥 한 가지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챗 GPT로 옮겨가지고 어떤 걸로 해줘. 그렇게 하면 일단은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셈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썼다라는 거는 그 파이토치의 뉴럴 네트워크에 컴브2D라는 것도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실제 라이브러리를 그냥 걔가 그거를 챗집에 던져가지고 그 자체도 라이브러리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저 컴브 트리를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으로 날 코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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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려는 거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저거를 던져도 걔는 분명히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다시 이 코드를 봐서 얘도 챗 GPT한테 코딩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죠. 그러면 챗 GPT가 그렇게 이거를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거를 챗GPT를 챗GPT가 없었다고 치면은 저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챗GPT한테 주면 제가 이제 지금 많이 만들어 줄 거고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블랙박스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말은 어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냥 전 단순히 이제 일단 구현을 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 지금 라이브러리 처리되어 있는 것도 챗 GPT한테 라이브러리를 안 쓰는 방식으로 다 일일이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검증을 하려면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자체가 이제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저거를 라이브러리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챗GPT한테 라이브러리를 다 그냥 노가다로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그 노가다 버전을 다시 그렇죠. 베릴로그 HDL로 만들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이걸 그냥 무조건 또 통째로 그냥 HDL 만들 건지는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죠.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 과정을 내부를 더 공부하려고 하면 저 컴퓨터 자체도 파이썬으로 만드는 거가 저게 그냥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저것도 안 해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 C레벨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그 C레벨 자체도 어려워요. 그렇죠. 실제로 예. 뭐 그 컴버 2D 필터링 곱하고 뭐 컨버전 하는 수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 레벨의 로 레벨로 만들 건지 아니면 C 레벨을 로 레벨로 만들 건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려운 건데 그게 하드 랭귀지로 가면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건지가 명확해야지 그냥 이걸 채찍 던져가지고 나온 H 돼가지고 그냥 뭐 H로 굽는다든가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돌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기존의 걸 성능을 높이려는 게 있기 때문에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할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최정 선생님 했던 게. 이해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음, 그렇구나. 그럼 정말 숙달된 그 사람들은 이거 사실 일주일이면 일단은 저걸 그냥 단순히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아니죠. 숙달됐다고 해도 그게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행렬 연산을 곱하고 더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걸 하드웨어 랭귀지로 구현하는 거는 그게 C 랭귀지로 구현하는 거 많이 달라요. 챗 GPT가 해주지 않습니까? 챗GPT가 해주는 거 그건 숙달된 게 아니잖아요. 챗GPT를 쓰는 거는 숙달된 게 아니지.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챗 GPT를 쓰면 일단 일주일 안에 구현이 가능하네요. 아주 조합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요. 그거는 저도 안 돌봐서 몰라요. 아, 그냥 챗GPT가 많은 게 해준다고 알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드웨어 랭귀지 돌리는 거가 예. 그냥 행렬 곱하고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나온 코드 프로파기에서 나온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코스트 그거하고 원래 정답하고 에러를 해가지고 백프로파기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주는 거를 과연 챗GPT 해주느냐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냥 한 단계로 쭉 가는 것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디센트까지 해주면서 얘가 이것까지 해주고 또 강화학습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말씀하시는 거였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 정서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는 당위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 이 코드 그 이제 DQN 클래스 코드를 그대로 일단 붙이고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코드에서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부분들을 전부 명시 어떤 모듈들을 전부 명시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지고 아이고 계속 나오고 싶군. 각 답변해준 각각의 모듈들은 일일이 에 대해 일일이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100만 번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붙이면 성능은 정말 개판일 거라는 것도 저도 사실 100만 번 동의가 되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이제 파인 튜닝하는 거에서는 이제 인간의 어떤 손맛이 현재로서는 적어도 이제 챗 GPT로서가 그걸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건 동의가 돼서 저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걸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저거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을 복사하셔서 이거요? 네. 아니 그거 말고 2번 저 위에 거 2번만 복사해 보세요. 그거 그냥 위에 숫자 그 모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있죠. 예.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베를로가 HDL 코드로 만들어달라고 해보세요. HDL 코드로 생성. 예. 그러면 걔가 만들어주면은 그냥 해피한 거죠. 제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겠네요. 어, 이 베릴로그 HDL은 이거는 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코드들을? 그것도 찾아볼 코드는
저번에 음, 최수영 선생님이 한 거에다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거는 음, 그 조건희 교수님이 최수영 선생님이 했던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서 해주시면은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돼. 그렇겠네요. 네. 버전, 오케이. 도커 그것도 결국 그거 맞춘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것대로 제가 하면, 그러면 일단은 조합하기는 지금 다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저것까지는 동작시켰고 그 파이썬을 동작되는 거 끝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H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최수영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본다고 했었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얼마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도 그걸 한번 해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 선생님이 저한테 뭘 얘기했냐면 그 최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데 혼자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 부분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제가 만든다고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 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프로젝트의 완성본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그 생각하고 있는 각자 생각하는 방식들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저 베릴로그 그 이제 HDL 코드로 해서 저것들을 구현하면 원하는 아웃풋은 마리오가 실행이 실제로 되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각 스테이지를 굉장히 잘 깨는 코드를 저희는 구현하고 싶은 거죠. 최종 아웃풋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 계속 그 중간 과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저희가 붙이고 파이썬 레벨에서 한 거를 이렇게 지금 한 방식이 됐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해한 거 가지고 붙이면 이제 그럼 계속 거기서 노가다를 하는 작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테스트를. 네. 그거가 굉장히 헤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파이썬 레벨로 가서 또 보고 다시 또 이걸 또 컨버전을 다시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 있는 걸 다시 이 어떤 과정들을 저는 어떻게 이제 효율화할지가 되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어떤 들어가서 하는 법들을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떻게 해야 좀 시간 관리를 좀 줄이면서 이 과정들을 효율화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구조를 잡을 때.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저도 챗GPT가 저렇게 된다는 것도 몰랐고 챗GPT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결과 나오는지 그걸 저는 해봐야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서 그 고쳐야 되는 것들은 꽤 나올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는데 그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그 이 중간 과정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헤비할 것 같아서 다시 또 파이썬 레벨로 가서 또 거기서 코드 붙이고 또 이렇게 또 챗GPT를 실제로 써도 다시 거기서 또 검증하고 그래서 또 검증하고 이거를 좀 굉장히 좀그 시스테믹하게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화하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엄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하더라도 행렬 연산을 내가 하드웨어 레벨로 계산해야 돼. 더하기 곱하기를. 근데 그게 그 곱하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이 막 10번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블럭 단위 돌리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면 그건 수학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드웨어를 알아야 돼. 같이 알아야 되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어떤 지표 하나 두고 이거 지표값 그냥 그 어떤 퍼포먼스 좋아지는 거 기준으로 그냥 그게 아닌 그런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얘기겠네요. GPU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우리가 이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랬을 때 그런 거는 수학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딥러닝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강화학습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하드웨어까지 알아야 그리고 코딩 능력까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팀이기 때문에 되기는 하네요. 일단 이재호 선생님 계시고 저는 어쨌든 수학 사이드는 제가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최정 선생님 계시니까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어떤 맨파워는 지금 있는 거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조금 오늘 남은 10분 동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이 좀 아웃풋이 좀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는 것 자체도 매력적인 건 저는 100만 번 동의가 되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동의가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거 말고 어 좀 이게 매력 아웃풋이 좀 더 매력적이었으면 솔직히 좋겠는데 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네, 그챗 GPT를 가지고 했다. 오케이 챗 GPT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파인 튜닝들을 해서 어떤 성능들을 냈다. 이것까지도 오케이. 어, 그래서 거기서 so what이라고 했을 때,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약간 그거거든요. 어떤 저희끼리 한 일로 인한 컨트리뷰션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분들은 깃허브에다 올리는 게 됐든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나올 만한 어떤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셀링 포인트가 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게 배움이 의미 있게 되고 이건 저도 100만 원 다 동의가 되고요. 그건 처음부터 대화를 했던 건데 실제로 어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중에 외부에 셀링을 할 때 어떤 셀링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느냐가 제가 조금 명료하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 제가 저한테 재밌어. 그거는, 그거는 다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GPU를 했을 때에 그 나온 퍼포먼스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온 퍼포먼스 있고, 저희가 실제 이런 뭐, 챗GPT 써가지고서 하드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해서 그거를 FPGA로 코딩을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좋다라고만 보이면 그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굉장히, 아니, 100만 번, 오케이. 그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거는 좀 약간 좀 애매한 질문인데, 근데 이재 선생님 답변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젝트가 됐어요.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좀 알겠어가지고 오늘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학부생들, 그러니까 전자과 학생들이나 어떤 머신러닝 하는 학생들이나 그 수학하는 학생들이 전 이게 들어와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매개체면 사실 성공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혹은 이제 4, 50대 분들도 이게 될까요? 지금 이제 챗 GPT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이 큰 예, 그림들을 그게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하드 랭귀지도 이제 해봤는데, 문제는 더하기, 그러니까 8비트짜리 두 개 더하는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전자공학 나온 사람이 저런 그 뒷단 회로 신호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컴퓨터 공학만 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언어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저거에 하드 랭귀지에 뭐 디플리플로 설명해야 되고, 에더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3 x 3 매트릭스로 곱하는데, 그 3 x 3 매트릭스 곱할 때, 어떻게 곱해야 이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도, 그것도 다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수학자인 것 더하기가 아니라. 그럼 이 가로 곱하기 내적하는 것처럼 가로, 세로 내적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보통 있단 말이에요. 패러렐 하게끔. 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면 타세월이죠. 왜냐면 지금 이게 모델의 그 네트워크 웨이트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거를 갑니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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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걸 왜 공부해야 되냐는 걸 제가 좀 정확하게 그렇네요. 일단 그렇죠. 수학도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고. 공부가 되고, 야, 이거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할 때 있다는 거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저도 지금 이게 엄두가 안 나, 솔직히. 그리고 교수님 말은 쉽게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이거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솔직히 저는 여지껏 모르고, 같이 하면은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단 이게, 그러니까 도전의식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방식대로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제 생각에는 챗GPT를 가지고 도움을 못 받으면 프로젝트 완성을 일단은 가장 최소한의 것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저희가 어떤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미 지금 도커를 가지고 구현이 돼 있는 거를 적어도 일부 챗GPT를 가지고 옮겨볼 수는 있겠네요. 일부. 그리고 그게 되면 일단 전체를 하나씩 샤부작 샤부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된다는 의미에서 옮겨보는 거는 적어도 7월 중에 저희 둘이서 해볼 수 있겠네요. 스머프 시간에. 7월, 7월까지는 가능하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그거를 한번 다 옮기고 나면 그 안에서 공부는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장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테스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저기 있는, 진짜 저 DQN 자체를 다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일부를 해보면서 가능성을 본다든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 있을까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오히려 저는 좀 솔직히 다행스러운 게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랑 거리가 굉장히 먼 거네요. 적어도 알고 계시는 거가. 그러니까 챗 GPT 가지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쭉쭉쭉 하면 되는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프로젝트인 엄청 거죠. 멀죠. 네. 사실 그래야지 저희가 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안 주면 작업을 못 하고 그렇게 줬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바꾸겠다 정도만 되면 패스인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재밌겠다. 예, 네, 네, 네. 구현은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린 거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가능한 상황. 챗GPT가 없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채찍잡을 있으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끼리. 못해보네. 네. 근데 저는 챗GPT 생각 안 하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꾸 제가 이제 캐치마크했는데 근데 최재형 선생님도 하도 잘하지만 수학적인 부분에서 조건희 선생님한테 수학을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희 선생님이 그때 이제 수학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최재형 선생님은 이거 블랙박스인데 이거를 조건희 교수님이 좀 이걸 채워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네네네. 그거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뭐 CNN 이런 것들은 제가 뭔지 아니까요. 근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큰 그림을 그때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럼 저희가 그거를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은 있는 상황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각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각자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제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네, 만나니까 스머프 시간에 그냥 저랑 둘이서 일단 작업을 하시면서 방학의 시간에는 그래서 최수영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토스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 하반기에 저희가 이거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둘이서 일단 하면 아마 제 생각에 하반기면 충분히 일단 하드웨어 랭귀지든 어떤 그냥 하면 공부하면 되는 문제 같아가지고 그거는 공부해서 뭐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도 네네네 이렇게 네. 해봤더니 뭐 가능성이 보이고 어떻게 되겠다라는 뭐 윤곽이 나오겠죠.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네네네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음. 오늘 얘기를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아웃풋인데, 그러니까 이재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아웃풋들과 무관하게 공부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요긴하다 하신 점도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웃풋을 생각하는 게 이게 모두를 위해서 사실 요긴하다고 믿어서, 잠시만요. 그러면 실제로 챗 GPT를 써서 코드를 HDL, 베릴로그 HDL로 옮기고 거기서 실제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이드의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그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초안이 나오면 네, 그거는 제가 그게 검증되면 저도 제가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식은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저 공부한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근데 어, 문제는 이제 지금 그게 가능성에 대한 아직 타진이 안 된 거죠. 네, 네, 네. 근데 오늘 조금 한 걸음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이제 그거는 예. 이거는 책이나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면요. 논문은 모르겠고 책은 쓰면 관심 가는 많을 거래요. 네, 책 쓰면 관심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건 아웃풋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 선생님 이름, 제 이름, 최정 선생님 이름 그리고 그 서정 선생님 정도 이름이 윤정호 선생님도 만약에 이제 컨트리뷰션에 따라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책으로도 이게 되기만 하면 그것들을 이제 풀어 쓰는 것들은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알려져 있는 거 갖다 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노하우가 되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어떤 많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수학도 필요하고 하드웨어 랭귀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그 한국어로 된 매뉴얼 책으로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은 꽤 호응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논문이나 특허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구현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논문 특허는 나올 것 같지만 저는 거기에 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네.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저는 제가 저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3, 40대 자기 캐리어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령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나 서재형 선생님 혹은 또 나중에 이 시간에 조인하고자 하는 이제 공학도들을 위해서 그런 아웃풋들을 만들어 놓은 구조가 저는 어떤 해놓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재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저도 뭐 그 끼워주면 아웃풋도 충분히 좋겠지만, 매력적인 것 같고 중간 과정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일 자체가.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서는 사실 할 수가 전혀 없는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이 재밌겠다, 이거 하는 건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 듣고 레코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제가 내일 하고 이제 수요일날 못하고 목요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하기 전에 한번 챗GPT로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저도 좀 보고, 약간 아, 이게 뭘 봐야 되는지 알겠어 보겠습니다. 퀄리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못하는 시간에도 중간중간 제가 테스트해서 결과물 한번 뽑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코드에서 오늘 정리입니다.